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도 같은 정윤의 동양문건 파동, 그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특단의 대책은 과연 없는 건지 전원책 변호사 홍성걸 교수와 함께하는 직격 대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가 정윤의 문건, 동양문건을 보도한 지 이제 한 2주일쯤 됐습니다. 정확히 2주 됐죠? 네, 딱 2주일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늪에서 우리가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그 탈출을 해야 될 건지 한번 두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세간에는 그런 의혹을 갖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래서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손을 볼 것이냐,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거든요.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그 청와대에 네. 이 언론이 질문을 한 것이고 네. 이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네. 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면 해소가 네.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걸 예컨대 검찰로 가지고 간다라든지 네. 확대를 하면 자칫하면 레임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 이게 정윤회와 그 박지만의 암투로 국민들이 만약에 본다면 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 문제를 검찰로 먼저 끌고 갔거든요. 네. 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수많은 파동이 계속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윤회 씨가 출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황제 출두를 했다. 네. 당장 언론이 또 이렇게 또 보도를 합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황제스럽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황제의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네. 모습은 그렇지 않고 이 검찰 직원이 10명이나 나와서 물론 이제 기자들이 뭐 재벌 출두할 때 뭐 비슷하게 많이 재벌이 들었죠. 출두할 때 그 왕의 카메라에 부딪혀서 모 네. 재벌 회장께서 이마가 다 찢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 검찰에서도 뭐 최선을 다한 건데 그걸 또 이제 황제 출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네. 이 얼마든지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그 문건의 내용보다는 이 문서가 유출된 것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민들은 문건의 내용에 더 관심이 있는 건데 네.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찌라시를 취합한 것이라면 네. 공용기록물이 될 리가 없는 문건이에요. 근데 이건 공용기록물에 등재가 됐고 네. 이것이 유출된 것이 과연 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세계일보에서 이미 지난 몇 달 전에 네. 문건을 확보를 했을 때 한 100페이지 정도를 들고 박지만 회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세계일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언론사가 왜 박지만 씨를 만나가지고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됐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언론은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네. 왜 일방과 집촉을 해서 그런 이상한 말이 오고 갑니까? 네. 난 그 보도를 보고 이 세계일보도 이상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홍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또 그렇게 네. 들어가 보시죠. 글쎄, 뭐, 살아있는 권력을 손 보겠느냐, 검찰이. 이게 네.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네. 쉽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상식적으로. 네. 대통령 권력이 좀 정점에 있고, 네. 뭐 내려가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사실은 정윤회 씨를 그렇게 뭐 황제 출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윤회 씨가 고발자 입장에서 지금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정윤회 씨는 물론이고 지금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예. 혹은 이 청와대 내에서 이 문서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졌어야 했을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중립적으로 난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하도
그걸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좀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으로 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네.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그러면 그렇게 이 중립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믿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네. 서로 지금 야권의 주장이 뭐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다 내치라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네. 주장하는 것은 야권의 주장이 서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네. 그냥 놓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라 그러면서 이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검찰 수장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의 진심은 당연히 이럴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네.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네.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네.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몰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요. 2주 됐다고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네. 겉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잖아요, 밖에서. 언제까지 여기에 지금 발목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조사해보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검찰은 대로 빨리 답을 내놔야 되는 검찰은 거죠. 엄청난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조사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찌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찌라시가 아니라는 반대 보도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반대 정황을 보도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와대가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유모 행정관 네. 이쪽을 이 문건이 이제 유출된 네. 그 문건을 유출시킨 당사자 네. 창구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감찰 기록을 검찰에 이미 넘겼다 이런 보도가 있는 걸 보면 네. 이 검찰이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청와대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하수인 노릇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또 나올 것이고 또 특검 소리가 또 나올 것 같고 이런 별것 아닌 일이 사실은 예. 별것 아닌 일이 이 일파만파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자칫하면 대통령의 레임덕만 초래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른바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라고 거론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근데 이 3인방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안봉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네. 검찰이 다 부를 겁니다. 네. 이 관련 자료를 이제 주변 사람들 진술, 그리고 아마 어쩌면 박지만 회장까지 네. 진술을 받고 나서 3인방을 부르겠죠. 네. 3인방 여기저기 거론 안 되는 부분이 없고, 네. 또 예컨대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예. 정윤회 씨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네. 또 청와대 3인방에게 전화를 해서 내 전화 좀 받도록 해라. 이렇게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저런 정황을 확인을 하려면 3인방을 안 부를 수는 없겠죠. 안 부르고 이 사건, 아니죠. 검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화관광부에 좀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개입 예.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윤회 씨 이제 고발인들이니까 네. 이제 천천히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정황 조사 다 하고 관계된 자료를 하고서 이제 고발인 조사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예.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4시간 가지고 그냥 서로 그야말로 딴 얘기만 하고 있어도 일단 부르긴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예. 사실이고. 예. 두 번째는요, 그분들의, 이거 제가 검사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만은, 통화 기록 전부 다 조사해야 될 거고요.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문광부의 인사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전 문광부 장관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데는 사실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전 문광부 장관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진용 유진용 장관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 과장을 대통령이 찝어서 이걸 인사조치 하라고 예. 하는 것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그랬고 예. 청와대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다만 배경이 유진용 장관은 그 정윤회 씨나 소위 그 세 사람의 비서관, 특히 이재만 비서관, 예. 김종 차관, 현 차관, 뭐 이런 커넥션으로 그 배경을 얘기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 청와대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이렇게 면직하는데 배경이 됐다고 설명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당연히 저걸 해야죠. 청와대 그 당시에 문서 기록물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압수수색 안 하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일수록 늘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무기예요. 있는 그대로 청와대가 내보이고 다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무리 내보여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청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90%는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가 나를 엮으려고 7인의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지금 청와대에 직전까지 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를 향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그 문건 내용의 핵심은 네. 문건 뭐 표제는 이제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 네. 뭐 물러나가게 하는 그 저희 십상시 동향에 관해서 이제 적은 건데 네. 그 내막은 박지만 회장, 그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그리고 또 한쪽은 대통령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 네. 이 양쪽 세력의 암투죠. 네. 이 쉽게 말하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두 분이 아닌 시스템 밖에 있는 네. 그 튼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암투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언론이 의심하는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내용인데 결국은 그 지금 조응천 이분은 원래 박지만 회장 쪽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 것으로. 그래서 네. 저쪽이 십상시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이 칠윤회가 있다. 예, 신칠윤회가 네.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모이고 이제 그 정윤회 쪽과 대결하는 십상시와 대결하는 칠윤회다. 네. 이런 식의 또 그 언론 추측인데 네. 과연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건을 유출한 것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면 반드시 나와요. 네.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가 나옵니다. 근데 예컨대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이 문체부의 국과장을 그 보임 문제 네. 이걸 이제 잘라라. 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건 네.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고 라인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냐, 네. 밖에 있는 것이냐 문제거든요. 예. 근데 십상시 쪽에서 나온 것이냐,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정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서 이 사람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된 것이냐.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 과연 그것이 뭐 검찰 수사로 잘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자, 이거 뭐 저 검찰 네. 뭐 저희들이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네. 정윤회 씨를 실세라고 보십니까? 근데 어제 저 한성교 의원의 경우는 저 사람이 지금 박지만 씨를 자꾸 끌어들여서 자기의 등급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다. 일말의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는 허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정윤회 씨가 그야말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나 혹은 박지만 사장이나 간에 네. 이런 저런 관계에 있으면 관계에서 권력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줘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동생이라는 위치. 예.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육사 37기 동기들이 제일 잘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네. 한 동기에서 예컨대 사성 장군이 하나 나와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예컨대 네. 뭐 이렇게 둘 셋이 나온다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37기들이 정권 잡은 이후에 뭐 기무사령관을 비롯해서 쫙 약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누구 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박지만 씨가 저는 그런 인사에 한 번도 개입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네. 박지만이라는 사람, 그 박지만 회장의 존재만으로도 벌써 군 내부에서는 그런 동기들이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윤회라는 사람이 네. 뭐 어떤 구체적인 얘기, 뭐 예컨대 마사회 관련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그 문광부 내 그런 이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라라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그 입장이면 절대 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럼 우리 속된 말로 알아서 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고, 예. 대통령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고, 예. 그것이 다 진실이겠지만, 그 속 마음은, 그러나 네. 전체적인 관계로 볼 때는 그러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분명한 건 권력의 갈등이 있었고, 문광부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있었고, 80이 되던 양반이 관광공사 감사로 가질 않나?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 초중반에 정부에서 30년씩 이상씩 근무하다가 행정고시 해가지고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밀려나가지고서 실업자로 있는 판에 7, 80대 노인, 제가 이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저기 그냥 해가지고서 이 공공기관 감사니 무슨 사회이사니 전부 들어갔다. 그럼 누구 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김기춘 실장 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하산 문제하고 네.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고 청와대는 아니 땐 꿀뚝에 연기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니 땐 꿀뚝에 연기를 피운 게 네. 국민들이 피운 게 아닙니다. 언론이 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와대가 피운 겁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있었고 네. 그것이 공용 기록물이었고 거기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국과장이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잘린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뿐입니까? 기무사령관이 두 차례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차례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공직기강 비서관, 바로 이 조홍천 씨가 네. 잘릴 시기가 아닌데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앞에 이제 이 문서를 만든 경찰관은 그냥 보직이 바뀌고 네. 또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에 또 나온 보도를 보면 국정원장이 바뀐 것도 결국 이 두 사람의 타임상, 타임 스케줄이 암투 그래 때문이 있다. 아니겠느냐 네.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국가의 인사를 예컨대 이 십상시라든가 아니면 뭐 신칠인방이라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인사를 만져서는 안 될 사람 손에서 인사가 거론되고 만졌고 그대로 만약에 인사가 집행이 되었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 아니 땡 꿀뚝에 연기를 피운 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면 국민이 왜 연기가 납니까 하고 물으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죠. 내가 국정원장을 바꾼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꾼 거지. 네. 거기에 십상시니 뭐니 이런 게 전혀 없다라든지. 그리고 문체부 국과장을 바꾼 것은 내가 여기에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돌아간 것은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냈다라든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이 그렇다면 이게 뭐랄까 아까 제가 비선의 어떤 허세 얘기를 했는데 공식 실세를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다 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을 대행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 2인자다. 그런 공식 실세가 아예 공식 라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게 대통령이 2인자라고 무슨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게 네. 무슨 벼슬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핵심은 뭐냐면 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이 네. 제 역할을 다 하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모든 중심들이 내각으로 다 옮겨지게 돼 있는 예. 겁니다. 예. 문광부는 문광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예. 총리는 총리 할 일 열심히 하고 각부 장관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최근에 와서 또 이 정부 들어가지고 한참 보십시오. 장관들 중에 그야말로 언론 보도에서 제대로 조금 보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최경환 장관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주영 장관. 맞습니다. 이주영 장관 계시네. 네.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외에 다른 장관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자꾸 청와대 비서관, 아니면 김기춘 실장, 네. 세상에 총리 후보가 2명이나 낙마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래가지고서 누가 무슨 대통령 보고 누가 지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돌아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게 다
이상하게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국민이 의심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고, 네. 공공기록물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한 권력 다툼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김기춘 우리 비서실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 3명의 예. 비서관에 대해서는 나랑 같이 15년 동안 쭉 같이 일해온 일개 비서관이자 심부름꾼이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예. 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네. 모든 문민정부 들어와서 2인자든 뭐든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네. 이런 문고리 권력이 설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참모를 부르면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장관을 부르면 반나절이 걸려요. 장관이 대통령을 독대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청와대 비서동도 떨어져 있죠. 예. 수석비서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고리 권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실세가 될지 허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또 과거의 대통령과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만기 칠람을 하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참모들이 조언을 받고 거기를 또 견제하는 조언을 받고 네. 그래서 대통령은 최종적인 그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참모들도 문제예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 조건은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져야만 되는데 네. 현재 내각에 과연 그러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각이냐 하는 점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당태종 시절에 이제 그 위징, 명재상 위징이 감히 강언해냈고, 능히 강언했고, 훌륭히 강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감히 능히 훌륭히 간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걱정인데요. 네. 저보고 늘 그 친정부, 친새누리당 인사라고 사람들이 네. 비판 또는 비난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장관들 보이지 않는다. 이거 대표적인 게 인사 문제인데, 그 네. 인사는 뭐 장관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장 인사나 이런 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가 공석으로 남아있던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길고, 공모했다가 또 무효하고, 공모했다 또 무효하고, 재공모하고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청와대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쉬고 있는 겁니다. 열중쇼하고. 거기에 장관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게 관피아 아무것도 때문에 또 발달한 관피하든 뭐든지 간에 청와대에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늬만 네. 공모제고. 네. 예. 공모한다고 임원 추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시간 쓰고 돈 써가면서 사실은 미리 청와대가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열중시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을 대통령께서 아시고 지금 문제를 빨리 고쳐 나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예. 청와대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한 것처럼 그러한 간언을 못할 사람들 같으면 네. 청와대 비서실도 다 사퇴해야죠. 지금 그런 각오도 없이 청와대 비서관 합니까? 네. 지금 간언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헌법은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뭐 적히는 데도 없고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도록 안 돼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장관들, 우리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 머릿속은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시려 하는 태도가 이미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뭘 단적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가 예. 하면 청와대 회의할 때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다 받아듣잖아요.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조언을 하는 비서입니다. 네. 비서의 역할인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금과 옥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건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무회의 할 때 모습 보십시오. 전부 다 받아 쓰고 있어요.
어차피 프린터가 다 돼서 나옵니다. 대통령 말씀은. 그런데도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무슨 말할 때 근성근성 박수 치면 뭐 장성택을 체행하지 않습니까? 마치 근성근성 듣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그건 굉장히 비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불공이 그게- 되어버리고. 예. 그게 그 내각에 참여하는 장관, 참모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문제일까요?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말씀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전 대통령 문제라고 봐요. 네. 전에 다른 얘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뭐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했고, 네. 또 7년 집권 내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엄청난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도 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나 참모나 장관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금 집권 2년 차예요. 한참 지금 권력이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관, 전 장관이 정면으로 대통령의 부정적인 대통령 말을 부정하는, 말씀을 부정하는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언론에다가 지금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신이 모든 걸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국가만을 생각하고 다 좋은데 어째서 그랬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가가지고 대통령 말씀에 찬물 끼얹고 나라를 뒤흔드는 얘기를 폭탄같이 하고 다닙니까? 만약에 유진용 전 장관이 그런 얘기만 안 했어도요, 이 해프닝은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네. 문서 유출된 거 찾아내고. 그런데 전 장관이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그걸 대통령 말씀을 좀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참 뒤돌아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나는 그 유진용 장관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뭐 공인이니까 네. 제가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올곧은 심사를 갖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자기가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라든지 네. 그것이 참모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는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와서 다 잘라놓고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면직된 뒤에 느닷없이 정의가 어쨌든. 예, 네. 뭐 기회가 되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회고록에도 쓸까 말까 문제거든요. 그걸 공개되게 얘기했다는 것은 난 그 사람에게도 나 인품에 좀 문제가 자, 있다는 끝으로 하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친이계의 뭐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호 의원이 정윤회 사건, 십상시 사건이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지난 정권을 딛고 가려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 자연의 국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좀 짧게요. 예.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예. 자원 외교에 문제가 없었다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국정조사 하자고 아우성 치니까 그게 이번 정권이 일부러 그런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요. 아까 예. 그 유진용 전 장관 얘기도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만 사건 보면은요. 핵심은 제가 보기엔 김기춘 이 비서실장입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네. 묵살했습니다. 네. 또 유출된 걸 확인하고도 회수할 노력도 안 했어요. 네. 이거는 비서실장, 청와대를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이미 자기 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해 예, 주십시오. 이재호 전 장관께서 그 얘기하신 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외교요. 이 하비스도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특검을 하고 네. 예, 처벌할 사람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네. 이 전직 대통령이 흔들릴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이 관련된 사람 수십 명이 구속됐을 겁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1달러에 판 하비스트 광부를 당시에 3조 원에다가 나리라 크는 정유 공장을 네. 8천억까지 끼워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2조 원 가까이 수리비로 또 드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날에 든 돈만 그날 2조 원이 들었는데 그걸 이번에 700억에 팔았는데 또 수리비 500억 드니까 결국 200억에 판 꼴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죠. 이런 네. 국민 세금을 당진을 한 경유를 좀 결과를 알아보자는 낳고 건데, 예. 그걸 뭐 전직 대통령을 흔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범죄 행위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